예, 안녕하세요. 상속 이야기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증여금액을, 그러니까 유류분 소송을 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할 때, 증여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이 현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2024년, 10월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언제 증여했냐면, 2000년 1월에 증여했습니다. 1월에, 1억을 증여했습니다. 자, 이 돈과 현재 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때 받은 1억을 얼마로 계산하냐의 문제입니다. 그 판례는 대법원은 물가 지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가 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대법원의 얘기고 고등법원, 실무 하급심인 실무에서 판결하는 고등법원에서는 요거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GDP 디플레이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당시에 GDP 디플레이터가 97이다. 요게 2024년 사망할 당시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다. 요렇게 이제 한국 통계청에서 나옵니다. 보면은 요렇게 나오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97하고 그 10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 1억은 증여금액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상속 개시 당시 2024년에 상속 개시 당시에 GDP 디플레이터 상속 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디플레이터에다가 증여 당시 GDP 디플레이터 요렇게 해주면 이제 상속 개시 당시에 그 금액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특별식입니다. 특별식. 우리가 얘기하는 자, 그래서 GDP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고 증여 당시에 GDP 디플레이터가 97이라면 계산은 1억 원 곱하기 102분의 97. 요게 이제 특별식이 됩니다. 이렇게. 현금은 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든 현금을 증여했을 때는 다 이런 방식으로 구합니다. 자, 현금은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부동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말고도 한 발 더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기니까. 자,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근데 옛날에 부동산을 2000년도에 증여를 했습니다. 이 증여는 이제 부동산 매수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따로 갈립니다. 근데 일단은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할 당시 부동산 가액이 1억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는 아닙니다.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수용될 수 있습니다. 뭐, 용인이라든가 신도시 판교, 뭐, 운교, 운정지구, 이런 데는 이제 수용 많이 됩니다. 예. 뭐, 지방 같은 경우도 농공단지, 이런 게 많이 수용됩니다. 예. 자, 수용되는 경우가 있고, 재건축이나, 예, 재개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현재 그대로 유지. 예. 그 상태로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까이의 경우에 이 특별식을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이건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은 뭐 증여 당시의 금액을 뭐 특별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뭐 부동산 매수자금 증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1억의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 매각입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뭐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매각을 하는 경우에 그거는 네가 매각한 거지.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돼가지고 이거는 매각 안 한 걸로 봐서 마치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상속 개시 당시에 감정을 했습니다, 시가를.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이거를 매각 금액으로 봅니다. 예. 매각 금액을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GDP 디플레이터, 아까 현금할 때 디플레이터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수익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매각 대금을 현금 증여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이런 겁니다. 최근에는 매각을 하면 매매 금액이 찍힙니다, 거기에. 근데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매매 대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금액을. 뭐 매매 격서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뭐 옛날에는 다운 계약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뭐 현실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직면해 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요번에 시가 감정을 하면 된다. 그 당시에 뭐 피고로 하여금 또는 당사자로 하여금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가 감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이제 이론은 쉽습니다. 그냥 매각 금액에 GDP 디플레이터 반영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매매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실무에서는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수용.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더 간단합니다. 수용대금입니다. 그냥 이거. 수용대금을 증여받는 거 봐서 증여받은 걸로 봐가지고 GDP 디플레이터 반영하면 됩니다. 그럼 수용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조회하면 됩니다. 뭐 국가에서 뭐 이렇게 수용했다. 그럼 이제 지자 어디 나오고 그럼 이제 뭐 국토행정부라든가 이런데 또는 뭐 시에서 수용했다. 이런 거기다가 사실조회하면 나옵니다. 얼마에 수용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됩니다. 이거는 실무에서는 뭐 머리 안 아픈다 이거는. 사실조회만 하면 되니까. 설마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 있는 그대로 회신해주고 오래된 것도 기록도 다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칸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가입니다. 그냥.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죽습니다, 이거. 자, 여담으로 이 판례가 나온 이유, 매각금에 판례가 나온 이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실 아파트에
24평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두 개가 있는데, 1남은 이걸 가졌고, 2남은 이걸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2남이 이걸 팔았어요. 매각. 3억에 매각을 해서 32평을 샀습니다. 갈아탄 거죠. 예. 1남은 그냥 갖고 있습니다. 이 20억이 됐습니다, 지금. 이러면 특별시금 어떻게 계산하냐? 20억인가 그냥 해요, 1남은. 근데 2남은 3억에 매각했죠? 절로 갑니다, 그냥. 곱하기 GDP 디플레이트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거를 팔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32평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뒤집어서, 그러면 이거 팔아가지고 도박을 알렸으면 특별시 0입니까? 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팔았으면 파는 금액이 돼버리니 결국은 갖고 있는 놈만 피를 보는 겁니다. 예. 사실은 좀 이게 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3억에 팔았을 때 이거를 이 이남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빠졌습니다. 지금 대부분 판례에서. 예. 그래서 판례가 지금 원래는 있는 그냥 얘도 지가 팔았으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피상소견이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용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네,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현재 판례는 절로 가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그래서 파는 사람만 갖고 있는 사람만 좀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딱 요거 지우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세 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했다? 매각대금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수용당했다? 수용대금 증여받은 걸로 봅니다. 현금 증여입니다. 둘 다. 결국은 그냥 갖고 있다? 지금가를 봅니다. 시가. 법원에서 감정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보겠습니다. 칸이 요거는 조금 이제 면적을 좀 차지할 것 같아서요.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같이 쓴 이유는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 이제 뭐 강남의 아파트들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서울에 뭐 빌라 같은 경우고 이런 경우. 뭐 빨간색이네요. 자, 이제 빌라를 증여받았습니다. 뭐 아파트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는 아파트. 뭐 땅도 좋습니다. 아무튼 받았는데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현재는 이제 아파트가 됐죠. 자, 이런 경우에 증여금액을 특별수익을 얼마를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분양가가 있습니다. 분양가. 이게 조합원 분양가겠죠.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이 재건축하는 사이에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차액에서 추가 분담금이 나오죠. 여기 추가 분담금이 나옵니다. 수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해하기 쉬우시거든요. 권리가액이 1억이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일반 분양가 따지지 않습니다. 조합원 분양이기 때문에. 현재 얼마냐? 10억입니다. 10억. 올랐습니다. 자, 뭐, 많이 찝니다. 옛날에 한 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분양가가 1억 5천이면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했죠? 5천만 원 냈습니다. 모자르니까. 5천만 원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현재가 10억이 이거 3만 원에서 기준입니다. 예, 곱하기 조업 분야가 1억 5천입니다. 나누기 아니다. 요게 분모로 와야 됩니다. 예, 조업 분야가 1억 5천. 1억 5천만 원에다가 이 권리가에 1억. 네, 이게 옵니다. 여기 1억.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네, 특별수익이 되죠.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비율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대로 현재가에게 대응시킵니다. 예. 어렵나요? 예. 자, 그럼 다시 계산식으로 예. 설명드릴게요. 해보면은 뭐 금방 계산식으로 나오는데 예. 자, 상속 개시 당시 시가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예. 권리가액 이 권리가액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권리가액입니다. 나누기 예.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네.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증여금액이 나옵니다. 특별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상으로 예, 저기 이제 기초재산 갖고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상대분할에서는 요걸 특별수익을 해서 예, 집어넣게 되고요. 예. 뭐 이렇게 됩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은. 네.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야기는 쉽지만, 요거요. 요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오래된 것들은 보통 이제 조합에서 이걸 갖고 있는데, 오래되면 조합이 해산돼 버립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걸 찾는 게 난감합니다. 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레미안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에 막 조회도 하고, 예, 뭐 관리사무소에 조회도 하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나오기도 하지만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못 찾으면 난감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은 간단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한식으로요. 왜냐면 이제 아까 들으셨기 때문에 이쯤 되면 또 까먹습니다. 네. 현금. 네. 현금은 네. 증여금 곱하기 네. 상속 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나누기 증여 당시 GDP 디플레이터 요게 이게 증여 가액입니다. 근데 사실 물가 상승률이 얼마 안 됩니다. 해보면 얼마 안 됩니다. 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자, 매각했다. 그러면 매각대금입니다. 이거. 매각대금 곱하기 예, 물가지수입니다. 예, 이거 500원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네. 수용, 마찬가지로 수용금입니다, 이거. 네, 우리 받는 거. 네, 어렵지 않습니다. 받기, 그냥 물가지수입니다. 그냥 갖고 있다, 네,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시가입니다. 그냥 그 부분은. 요것도 사실은 이제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 나대지를 받았습니다. 뭐, 대지를 받았는데, 그에 내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건무지와 나대지가 따로 있습니다. 대지도. 예,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감정가가 많이 나옵니다. 나대지가. 예. 또는, 내가 임야를 받았는데, 또는 전담을 받았는데, 대지로 내가 바꿨습니다. 그러면, 대지로 감정하는 게 아니고, 임야나, 내가 받았을 당시에 그 현상이 그대로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임야나 전답으로 감정을 합니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아파트나 이런 거는 뭐 변할 일이 없으니까 예, 토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네, 이거는 뭐냐면 이 뭐였죠? 현재. 네. 현재 시가에다가 곱하기, 네. 권리가액. 요거는 이제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권리가액입니다. 거기에, 네. 조합원 분양가. 요렇게 하면 이제 그 증여금액이 나옵니다. 증여가액이. 그래서 요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 거를 이제 그 유류분 산식이라든가 기초재산, 기초재산의 특별식이라든가 상속재산 분할의 간주상속재산에 여기서 나온 금액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재산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제 증여한 대상, 보통 이제 현금하고 이제 부동산이 많으니까, 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또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드문 경우고, 현금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증여 가액을 계산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속 이야기 강사 이재호였습니다.